두 그루의 나무는 오랜 세월을 자라는 동안 서로 맞닿은 채로 껍질이 벗겨지고 가지가 하나로 붙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에 드러나지 않는 중심이며 나는 그녀에게서 또 다른 어머니를 느낀다. 김영삼 대통령님께서는 손명순 여사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만났던 시절을 회고하셨습니다. 하도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선을 봐야 된다 이래서 선까지는 봐도 안 괜찮나 이런 생각으로 그때 왔거든. 그래 이제 점심까지 먹고는 이제 그냥 왔지. 집으로 왔는데 한 사날 지난 것 같아.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너 큰일 났다고 이래. 양반집에서 처녀 선을 보고 말이야 한마디 말이 없다고 이렇군 저렇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 없다고 해서 너 참 난리 났다 이러더라고. 나도 그거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니까 은근히 걱정인 거 있지. 그러고 나서 그래 며칠 있다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집에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마산에 온 거야. 그게 이제 내가 다시 가놓으니까 생각이 있어 갔다 오기라. 그래서 이제 우리 집하고 처갓집하고 이야기해가 결혼 날짜까지 정해버린 거 있지. 나는 절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결혼 안 할 생각했거든.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자꾸 선보라고 그래서 마산에 이제 왔는데 그때 참 인상이 좋더라고. 인상이 좋은 게 그때 이제 소설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세계문학 전집 토르스토이의 부활을 읽었느냐 그랬더니 읽었다는 거야. 한국 소설 그 이광수가 쓴 사랑이라는 소설 읽었느냐 그래. 그것도 읽었다는 거야. 또 이 여학생이 참 보통 아니다 싶대. 그 이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마음이 완전히 쏠린 거죠. 네. 그래 그대로 결혼했잖아. 결혼했는데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갔는데 내보다 이틀 늦게 났어요. 그래서 내가 반만 장난하지. 명순이 까불러 봐도 나보다 동생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그러지. 여사님께서도 제일 먼저 봤을 때에 대통령님 가장 듬직해 보이는 그러한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하여튼 그때는 그냥 서로 웃는 게 인사잖아요. 근데 눈웃음 치는 게 제일 인상적이에요. 눈부터 웃는 거. 저도 눈부터 웃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그 대통령님 이렇게 눈웃음 보면 옛날처럼 그 감정이 그대로 있으신가요? 지금 모르겠어요. 손명순 여사님은 그때 김영삼 대통령님의 인상을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싱긋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성도 믿음직스러워서 좋더군요. 첫눈에 똑똑하고 강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래에 대한 뚜렷한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사롭지 않은 꿈을 간직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과 손명순 여사님께서는 1951년 3월 6일 마산 문창교회에서 결혼하셨습니다. 결혼 후 손명순 여사님은 혼자 거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동이 이는 법에서부터 멸치 말리는 방법까지 어촌 안악내 생활을 몸에 익히고 살림을 배웠습니다. 1960, 70년대는 모두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하지만 손명순 여사님은 불평하거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사람을 야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밥과 국 한 그릇, 그리고 갈치 한 토막 내놓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도동 시래기국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였고 1979년 5월 김영삼 대통령님이 두 번째로 신민당 총재가 되었을 때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손명순 여사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야당하는 사람의 고생은 심합니다. 돈 걱정에 집안 살림은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아내 자랑 같아 우습지만 우리 집사람은 일체 불평하는 일이 없었고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총재를 해라 말아라 관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좌관 치고는 제일 큰 보좌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3년 5월 남편이 자택연금을 당하고 단식투쟁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손명순 여사님이 전단에 직접 쓰신 내용입니다. 저는 평범한 안악으로 지금까지 오로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시는 남편 김영삼 씨의 뒷바라지만 해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직면하면 바른 소리를 한다지만 그분은 이 나라가 또다시 불법 무례한들에 의해 강점당한 뒤 오늘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하시다 마침내 살아서 죽느니 죽어서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연전 신민당 총재 당시 강제로 물러서게 될 때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하시며 새벽을 알리는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라고 닭은 죽어도 새벽이 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와 결의의 민주적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그분과 뜻을 같이 하시는 선배, 동료, 후배, 동지 여러분께서는 오로지 민주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저의 남편 김영삼 씨를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993년 2월) 제14대 대통령으로 문민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민주조국에 대한 신념을 가진 김 전 대통령을 보필하기 위해 손 여사님은 그림자 내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시절 가난을 참는 것이고 둘째는 남편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집에 찾아온 사람에게 기꺼이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손명순 여사님을 중국의 신화사 통신은 김영삼 대통령님이 정치 구단이라면 손명순 여사님은 내조 구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내조자 역할이 우선되어야겠지요. 하지만 정부의 손이 미처 닿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민간 차원의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인의 장막에 쌓여 나란 일을 거스르게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특별히 여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퍼스트레이디가 된 직후 한 인터뷰에서 손명순 여사님은 향후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내조를 한다는 것과 그림자 내조를 한다는 것,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힘듭니다. 타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 가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내 홍 씨가 자신이 시집 오던 날 입었던 화로새 다홍 치마를 남편 타산에게 책 장정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제 만날지 모를 남편에게 그리운 마음 또한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간직했던 것이라 희미한 노을빛만 남은 치마, 바로 하피였던 것입니다. 타산 정약용은 아내가 보내온 빛바랜 다홍치마를 조각내어 아들에게 가르침의 글을 적어 보냈습니다. 하피첩에 붙여 병든 아내가 해진 치마를 보내왔네. 천리 먼 길 애틋한 정을 담았네. 흘러간 세월에 붉은 빛 다 발해서 만년의 서글픔을 가눌 수 없구나. 마름질로 작은 서첩을 만들어 아들을 일깨우는 글을 적는다. 부디 어버이 마음을 잘 헤아려 평생토록 가슴에 새기려무나. 하피첩, 아내의 숨은 내조와 타산의 신념이 낳은 일화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은 통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님께서는 회고록에서 손명순 여사님을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오랜 고난과 짧은 영광의 시절은 돛없이 흘러갔지만 60년의 반려와 함께 산에 오르는 기쁨을 지금도 함께 나눌 수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명순이 참 고맙소. 감사하오. 이 말이 얘는 없다, 당신한테. 김영삼 대통령님, 대도무문의 신조와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 역사의 거목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것은 꾸준한 기도와 더불어 손명순 여사님의 헌신적인 내조의 결실입니다. 60년 전 꽃다운 시절의 손명순 여사님의 다홍치마, 이제는 노을빛으로 색이 바랜 그 치마에 김영삼 대통령님은 가족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렇게 쓰실 것입니다. 당신의 깊은 사랑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노라고. 한반도 동남단, 새벽의 여명이 먼저 밝아오는 곳. 아침이 고요히 깨어나면 갈매기 날아오르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별빛 부드럽게 내려앉는 곳. 거제 외포리 대게 마을. 큰 닭이 날개를 펴는 모양이라 큰 닭섬이라 불리운 이곳은 조그만 갯마을이었습니다. 푸른 바다에서 이상을,
거친 파도에서 기상을 깨우치며 자란 갯마을 소년. 젊은 시절 문학가를 꿈꾸었지만 일제에 대한 반감으로 널리 세상을 구한다는 거제라는 뜻대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해야 한다며 책상 머리맡에 미래의 대통령이라고 써붙였던 그 소년은 최연소 국회의원, 최연소 원내총무, 최다선 의원을 거쳐 마침내 대통령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우리 거제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를 보면서 파도가 거세어도 수평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바다의 포용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도 그 거센 파도에 지기 싫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맞부딪히고 싶었습니다. 훗날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했어도 끝내 견뎌낸 것은 바다가 침묵으로 내게 가르쳐준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김영삼 대통령님의 일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그 터전을 마련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결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독재 정권의 초산 테러, 국회의원직 제명, 가택연금, 목숨을 건 단식투쟁. 이 모진 시련과 고통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님의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 야당 지도자들이 침묵을 하거나 또는 편절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군부 독재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정통 야당의 맥을 이어서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시킨 그 업적은 굉장히 커다란 기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점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끌었던 야당 또는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이 없이는 한국의 민주화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93년 2월 25일 문민정부 출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대한민국 32년간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종식시킨 문민정부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었고 신선한 감동이었습니다. 출범해인 1993년 3월 8일 강력한 의지와 과감한 결단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암세포였던 군사조직 하나회를 해체하였고 같은 해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경제 성장과 신뢰사회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와 지방자치제 전격 실시. 김영삼 대통령님의 과감한 개혁 조치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물길을 더 이상 뒤로 돌이킬 수 없도록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유치와 조선 총독부 건물 해체. 김영삼 대통령님의 세계화를 향한 열망과 민족 정기의 선양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상 최단 시간 내에 우뚝 설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의 문민정부의 의미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군사문화, 권위주의 문화를 완전히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제도화를 사실상 완성시킨 정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착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최초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세계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세계에 나가서 세계와 경쟁하면서 세계 속에서 큰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열정과 의지를 만든 최초의 문민정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대도무문,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평생을 살아온 김영삼 대통령님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거제시에서는 많은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뜻을 모아 작년 6월 18일 어린 시절을 보냈던 생가 옆에 대통령 기록 전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건립 1년이 되는 오늘까지의 방문객 약 100만 명. 하루 평균 약 3천여 명과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자들에게 대한민국 지도자로 커나갈 후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의 도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기록 전시관의 방문객 수는 외국의 관련 전문가들도 크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In 1 year, about 1 million people visited Kim Young-sam presidential occupies and exit hall. It's sold many people. How about your Truman, the President Library? The visitation numbers at the Kim Young-sam Presidential Center are truly impressive. 70,000 visitors on average a month is much more than we receive at the Harry S. Truman Library in Independence, Missouri. The Truman Library receives about 110,000 visitors a year. I think the role of the Presidential Library is so important. How about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ial Library's role? They are the institutions that maintain the presidential papers of the administrations of each president since the administration of Herbert Hoover, which began in 1929. In addition to maintaining the official records of these presidents, the presidential libraries operated by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hold many private papers, political papers, and materials related to the president's life and times before his service as chief executive and after his presidency.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전에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하셨던 일이랑 이런 것도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전에 고생 많이 하시면서 정치에 입문하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러셨는데 좋은 결과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위해서 많이 일도 하시고 그러셔서 지금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뭐 좀 좋아하던 분 뭐 생가니까 이게 또 다음에 올 때는 어린 뭐 손주나 자녀들도 데리고 한번 오고 싶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또 마음이 좀 이래 뭐 우울할 때든지 이럴 때도 이런 데 한번 다녀가면은 좀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좀 자주 오는 편입니다. 좀 깨끗하시고 뭐 또 민주화 운동도 오래 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을 한번 둘러봤는데 참 대통령께서 참 과거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참 일을 많이 했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과거에 민주화 투쟁에 혁혁한 공을 세우셨고 오늘의 민주화를 이룩한 김 대통령의 그 크신 그 뜻을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고 또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을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눈물이 겹도록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지금도 한국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주중에는 이제 기성세대분들이 많이 오시고 이제 관광버스를 이용한 단체 이용객들이 많고,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 가족 동반해서 그렇게 많이 찾아주십니다. 이곳 외포리 마을 주민들도 김영삼 대통령님 가족들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기록 전시관의 건립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록 전시관이 생기기 전에는 정말 조용한 마을이었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기록 전시관이 생기고 난 후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시니까 또 우리 동네 생활에 활력이 참 많고 그렇습니다. 신민교회를 위해서 우리 김 대통령의 부친이신 김홍조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를 건축해 주신 일에 대해서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감사와 고마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김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교회의 부지를 기증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내방객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문제라든지 또 편의시설의 문제를 우선 빠르게 개선해서 내방객들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김영삼 대통령의 기록 전시관은 민주화를 이룬 교육의 어떤 산장으로서 앞으로 역사의 길이 남도록 잘 보존하고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늘의 빛나는 성취는 결코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이 땅의 군사 문화를 종식시키기 위한 그야말로 민주화 투쟁을 위한 불굴의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싸워오신 특히 민주 세력의 지도자이자 상징이신 김영삼 대통령의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고 하는 그러한 불태전의 의지와 노력이 그 큰 원동력이 되어 오늘의 이러한 성취를 가져왔다고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외포리 김영삼 대통령 기록 전시관은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하나의 큰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자라나는 후학들에게 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우쳐지는 하나의 그 민주교육 도장으로서의 메카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저는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 탄생 1주년. 김영삼 대통령님과 가족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 지금까지 김영삼 대통령님을 늘 믿고 상원해 주신 외포리 이웃들, 그리고 거제 시민들에게 언제나 마음속에 담아두었지만 넉넉한 말 한마디 살갑게 하지 못해서 늘 송구스러웠던 마음을 전하며 깊은 사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